현재 세금이 정상화되지 않아서 집값이 더 많이 오르나요? 라는 내용으로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오후 7시에 암울한 주식, 이제 주식시장 끝물이라는 내용으로 방송하니까는 지금 주식시장 암울하잖아요. 그 질문들 받으면서 소통하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세금이 정상화되지 않아서 집값이 더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어떤 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개인이, 그리고 정부의 입장에서.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재산세는 아파트 관리비만큼도 안 된다라고 저한테 댓글을 달았습니다. 재산세가 아파트 관리비만큼도 안 되는 포퓰리즘이 암을 키움. 그리고 이제는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된다. 재산세가 너무 작다는 거죠. 재산세가. 근데 이 재산세는요, 이런 또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개인의 관념 자체가 세금을 작게 내니까 좀 많이 내야 된다. 작게 내니까는 투기가 일어나서 암처럼 투기가 퍼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지만요. 여기 보시면요. 사실은 지금 그분이 재산세를 제가 30만 원 기준으로 1년이면은 360만 원을 내는데 사실 공시가 6억, 그러니까는 매매 시가로 8억에서 9억 정도 되면은 360만 원보다 재산세를 작게 냅니다. 근데 10억 정도가 넘으면은 관리비 정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공시가가 12억에서 15억, 그리고 이 12억에서 15억이면요 종부세 기준으로 공제가 사라지는 기준이 되는데, 그러면은 재산세보다 훨씬 뛰어넘는 방향이 잡히고 플러스 알파 종부세까지 20억이 넘으면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아, 이거 별로 안 나오네 라고 했는데 두 개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요, 재산세는요 2번에 나눠서 내고 플러스 3번을 내는 겁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오늘 제가 재산세 냈습니다. 재산세와 7월, 9월, 그리고 종부세가 12월이죠. 그렇게 3번에 걸쳐서 이 큰 돈을 내는 겁니다. 근데 관리비는 매달 내는 겁니다. 이게 재산세는 2개월, 3개월 할부지만요, 관리비는 12개월 할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이제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 재산세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서비스를 받지 못했는데 그냥 거주하고 있다고 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근데 관리비는 우리가 거기에 이용되는 것들을 지불하는 거잖아요. 그 서비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 재산세 관리비만큼도 안 나오는데 그런 것 때문에 투기가 조장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좀 아쉬움들이 있는데, 정부의 입장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나, 이번에 부동산 대토론회가 저번 방송 이후에 했기 때문에 좀 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너무 놀란 얘기가 있어서 받아 적었습니다. 갈등과 저항이 수반되더라도 팩트에 기반해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갈등 저항이 있어도 팩트로 싸워가지고 이해관계 조정하겠다. 근데 조정이 안 되어서 이게 합의가 안 되잖아요. 뭐 세금을 올리는 합의가 안 되면은 어려울 때 원치는 않겠지만은 권력으로 조정할 수 있다. 되게 무서운 말 아닙니까? 권력으로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이 되게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말은 그러려고 권력을 뽑아놓은 것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이 말에 조금 많이 무서웠습니다. 야, 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 이 토론회가 증세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이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발이 있어도 밀고 나가겠다라는 걸로 저는 들렸거든요. 반발은 있지만은 권한을 행사하면서 책임지겠다, 비난도 감수하겠다, 욕먹어도 고, 이겁니다. 굉장히 좀 놀랬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이 부동산 대토론회가 세금의 빌드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보시면요, 과거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2025년 4월이면요, 요때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자였습니다.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한다. 그래서 부동산 양도소득세, 종부세, 취득세를 대폭 인상하고 임대차 3법의 규제책을 구사했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책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이때 방송했을 때 이거 믿지 말자라고 모두가 얘기했죠. 그런데 지금은 그것보다 권력이 주어진 만큼 그 권력으로 권한 행사를 하겠다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재명은 세금으로 집값은 잡지 않겠다. 집값 안정이 목표다. 이 얘기는 아까 했죠. 그러면서 이게 2025년 5월 28일에 MBC 라디오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수요 통제를 위해서 세금을 활용하는 것, 이거는 세금과 대출로 수요 통제를 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피하는 게 좋다.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일부 분석가에 의하면은 부동산이 움직일 때 수요와 공급으로 작동을 하는데 이럴 때 수요를 억제하면 풍선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이제 덧붙였습니다. 수요와 공급으로 작동을 하는 거 이재명 대통령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집값은 부동산이기 때문에 경제 볼륨에 따라서 역사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통화량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통화량이 상수가 되고 변수가 공급이라든지 그런 정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내외 변수들이 일어나서 이제 조금 등락들의 속도를 움직이게 하는 거잖아요. 이걸 억지로는 반드시 튀어오른다고 강조를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의 목표는 집값 안정이라며 집값 문제는 지금까지 민주정부와는 다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야, 이게 그러니까는 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풍선 효과가 일어날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수요 공급으로 작동을 하고 수요를 통제하는 걸 세금으로 기본적으로 피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했나요?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 1년 1, 2개월이 지난 시점 현재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발언은 지켜지고 있나라고 우리가 한번 보면요. 그렇게 지켜주고 있진 않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는데 30억 1주택이랑 30억 3주택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1주택이 세금이 작아요. 똑같은 금액인데 3주택이면은 세금이 많아. 가액은 똑같은데. 그러면은 3주택 세금도 많잖아요. 그러면 이 세금을 내리는 거를 선택해야 되는데 요거는 그대로 유지하거나 비거주가 있으니까 더 올라가겠죠. 1주택도 초고가에 대해서는 올려야 된다고 하니까 더 올릴 겁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강남, 서초, 이제 용산 같은 데가 가격들이 좀 둔화되어 있습니다. 송파도 마찬가지고 서초도 마찬가지고 용산도 강남 4구 그다음에 용산 뭐 이런 데는 지금 되게 많이 가격들이 조금은 조정되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거는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근데 아무튼 30억을 낮춰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도 조금 높이고 다주택자보다 네가 작게 냈어? 그러면은 많이 내. 다주택자를 낮추는 게 아니라 세금을 더 걷는 방향을 지금 선택했습니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할까 경청하겠다 고민하는 걸로 얘기를 하지만은 이미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초고가 아파트를 건드릴 겁니다. 그리고 다주택, 비거주는 투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신문에 보면 다주택자예요. 비거주 1주택, 견운 이재명. 투기 재료로 얼마든지 만들 거다. 국민은 57%가 다주택 양수 중과로 잡힐 것이라고 믿고 있다. 5월 9일에 다주택 양도세 중과가 시행이 다시 재개가 되었는데 지금 집값은 못 잡히고 있고 풍선 효과로 퍼지고 있죠. 아무튼 명분은 다주택자 비거주는 투기다. 초고가 주택 세금이 낮다. 이러한 명분으로 세금에 대해서 강하게 악셀레이터를 밟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상 보유 개편은 뭐 이제 신문 이제 헤드라인만 보면은 이렇습니다. 초고가 1주택, 비거주 때는 다주택 종부세. 종부세 공제는 15억에서 높이고 공제를 높인다는 건 1주택자죠.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공제를 좀 높일 수 있다. 근데 초고가는 이거를 증세를 하겠다. 똘똘한 한 채 정조준, 초고가 주택 종부세, 그리고 이거는 양도세에 대한 장특공 개편의 무게. 그다음에 초고가 기준 30억일 때 중상층 대거 증세가 예상이 된다. 초고가 주택에 대한 기준이 30억인데 중산층의 증세가 이루어집니다. 한강벨트 16만 가구 촉각 30억 넘는 게 16만 가구가 되나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보유세 개편의 그냥 헤드라인만 제가 읽었습니다. 왜 이렇게 읽었냐면 키워드는 초고가가 얼만큼 오를 것인가, 어떤 비율로 할 것인가, 그리고 다주택자를 어떻게 세제 개편을 할 것인가, 비거주를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인가, 그리고 1주택 실거주를 어떻게 최소화해서 세금을 낼 것인가, 요렇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떤 식으로 올릴까 예상을 하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공시가격 있잖아요. 공시가격 움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본 공제가 우선은 1주택자 공제가 12억이죠. 1주택, 2주택자, 2주택자까지. 그 다음에 3주택자는 9억이잖아요. 기본 공제를 낮추는 방법. 그 다음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지금 60%인데 이거를 80에서
구식까지 올리는 방법.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요거 건드리고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요거는 건드릴 수 없어요. 자기가 움직이니까 요거 낮추고 공정시장 가입 비율 많이 올리고 요렇게 하면은 요렇게 해서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과세 표준을 여기에 싹 넣으면은 요게 이제 세율 구간하고 움직이고 종부세액이 나오겠죠. 그럼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게 공시 가격은 내년에 오를 겁니다. 확정. 그리고 기본 공제를 건드리고 공정시장 가입 비율과 세율 이 세 개를 건드릴 거예요. 세 가지 요소를.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나오는 어떤 그 방향을 바탕으로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초고가는 얼마나 오를까를 기준으로 보면요. 40억짜리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조금 많이 잡았어요. 이게 그 공시가를 30억으로 낮추면 세금을 낸 사람이 훨씬 많아지고 40억은 그 범위가 좀 좁아집니다. 그런데 보세요. 비거주 1주택. 원래 1주택이면은 12억이 공제거든요. 근데 이걸 반으로 낮춥니다. 50% 감소. 극단적으로 해봤습니다. 공정시작가액 60에서 90%, 지금은 60%, 초고가 세율 비율을 2배로 늘린다. 그러니까 2배로 늘린다는 게 이게 고가 세율들이거든요. 요게 만약에 고가 세율이 한 0.0이다. 0.0인데 요거를 2배로 늘리면 0.04. 이제 100% 늘리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0.027이니까는 이거는 0.54. 뭐 이런 식으로 2배로 늘린다는 뜻입니다. 2배로 만약에 늘린다고 하면은 이거는 반타작, 이거는 30% 더 올리고 기존에서 세율을 2배로 더 올리면요. 원래 기존의 비거주 1주택 초고가 40억짜리가 되던 게 2,28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6,50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이러면은 2.8배 정도, 88배 정도 늘어나겠죠. 제가 왜 이렇게 맞췄냐면요. 다주택자보다 원래는 초고가가 세금이 적게 나왔잖아요. 세금 나온 게. 근데 이거보단 더 많이 나오게 할 것 같아요. 비슷하게 하거나. 지금 원래는 나오는 게 2,200만 원, 뭐 이게 40억이면 조금 더 줄어드는데 이거를 제가 일부러 한번 맞춰보니까 2.88배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거주 1주택 같은 경우도 공제를 축소를 한 9억 정도까지 했습니다. 초고가니까. 초고가라서 원래 12억인데 9억으로 낮췄습니다. 공정시장도 초고가니까는 90%로 했습니다. 초고가 세율도 2배로 올려봤습니다. 그러니까 2,200만 원이 5,700만 원이 됐습니다. 거주해도 세금이 올라가는 구조로 초고가는 될 겁니다. 거주 안 하면 더 많이 오르고 6천만 원. 거주하면은 조금 덜 오르지만 그래도 5,700만 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0억을 기준으로 할 때 거의 제가 볼 때는 세금이 한 2배 정도 이상 오르게는 할 가능성들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2배에서 3배 사이에 나올 것 같아요. 다주택자는 어떻게 제가 또 산정을 했냐면요. 공제도 축소한다고 했잖아요. 다주택자 공제도 한 6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상입니다. 근데 이제 공정시작가액은 80에서 90인데 이건 80으로 좀 맞췄습니다. 다주택자는. 그리고 세율이 2배로 인상이 되면은 이것도 630만에서 1,600만이 됩니다. 20억을 가정을 했을 때 20억을 다주택자 600만 원이 1,600만이 됩니다. 근데 비거주로 하면은 공제가 1주택이니까 1주택 비거주입니다. 그래도 다주택보다 조금 양반이니까 공제를 9억으로 낮췄습니다. 근데 공정시장 가입 비율고 세율을 올리니까 600만 원이 1,300만 원. 조금 줄었죠. 1주택자는 기본 공제를 확대한다 했잖아요. 만약에 15억으로 확대하고 기존의 공정시장 가입을 그대로 놔두고 세율을 그대로 놔둔다고 하면은 이거는 600만 원에서 500만 원 줄어듭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정부의 정확한 방향을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예전에 공제가 6억이었고 그 다음에 9억이었고 12억이고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그 3단위로 떨어뜨리거나 절반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생각도 저는 했습니다. 해보니까 거의 2배에서 3배 사이가 다 늘어납니다. 비슷하게. 1주택자는 이거는 제가 극단적으로 해가지고 세율이 조정되면은 조금 올라가겠죠. 그다음 공제가 15억이 아니라 3억이 아니라 한 12억을 그대로 놔두거나 뭐 1억만 더 올리면은 조금은 이거랑 비슷해지거나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근데 확실한 거는 이번 세금이 지금 내가 내고 있는 거의 2배 이상은 이런 다주택, 비거주, 초고가 기준으로 2배 이상은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 2배가 지금 내년에 공시가가 많이 오를 거잖아요. 내년에 공시가 많이 오릅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거는 2.5배에서 3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세상한 부담액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 제대로 만약에 또 건드린다고 하면은 이것 또한 세금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방향이 좀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무섭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무섭더라고요. 제가 이거 지금 계산하는 거 다 해서 미래의 어떤 상황들을 예측할 수 있도록 세금을 계산했는데 세금 올라가는 게 진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타겟팅을 정밀하게 한다는데 실수요자 외에는 전부 다 좀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조금 괜찮은 거는 가액 조금 낮잖아요. 예를 들어 공시가가 한 6억 미만 정도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게 혹시나 다주택자가 공시가 다 합쳐가지고 한 10억 미만이다 이러면은 세율을 많이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게 타격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